천당과 지옥을 오갈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여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촉각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다면 민심은 어떨까요? 조금 전 국내 한 언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지금부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지난 1년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입니다.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6월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,006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난 1년간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의견 42.6%, 부정의견 55.2%로 나타났습니다.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매우 잘했다와 어느 정도 잘했다는 각각 19.7%, 23%, 다소 못했다와 매우 못했다는 20.6%와 34.6%로 나타났습니다. 매우 못했다는 답변이 34.6%인 게 인상적입니다. 특히 우파층에서 부정의견이 60.9%에 달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에서 이준석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냐, 이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이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.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50.8%로 조사됐고요.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36.8%로 나타났습니다. 이 역시 우파층의 부정적 응답이 65.1%로 좌파 41.7%와 중도 46.2%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자, 다음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여부와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8.6%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요.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27.4%로 조사됐습니다. 또 근거 없는 의혹에 대응 말아야와 당 윤리위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7.7%와 14.5%로 나타났습니다. 이 정도 논란을 일으켰으면 윤리위 징계와 상관없이 이준석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관철된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집니다.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. 이 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찍 물러나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53.4%로 조사됐습니다. 반면 내년 6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2.2%로 나타났는데요. 정치 성향별로 보면 이 대표의 조기 사퇴 여론은 좌파나 중도층보다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인 우파층에서 높게 나왔습니다. 이 대표가 일찍 물러나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우파층에서는 61.8%로 조사돼 좌파층 52.9%, 중도층 48.5%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. 특히 우파층에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3.7%에 머물렀습니다.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몇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드렸는데요.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눈에 쉽게 들어오죠. 자, 바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우파층에서 이준석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건 이준석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대표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보다는 역선택으로 인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다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준석이 강세를 보였던 좌파층과 중도층에서의 민심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이준석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,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, 또 지난 1년간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한다는 중도 좌파층의 응답률이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. 자, 오늘 한동안 잠잠했던 이준석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죠. 자,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
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이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. 또 당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국민의힘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공언해놓고 2년이나 남은 총선을 왜 걱정하고 나서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. 자, 김종인 전 위원장. 일반 국민들이 이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오죠.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가 강한 보수 우파층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일반 국민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요. 제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의 속내는 도로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마치 이준석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2년 뒤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마치 이준석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부인 것 마냥 이준석이 없는 국민의힘은 안고 없는 찐빵인 것 마냥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과연 실상은 그럴까요? 자,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. 1년 전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더라면 대선에서 졌을까요? 또 얼마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패배했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죠. 저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당 운영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른바 케미가 더 잘 맞았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지방선거, 특히 이준석이 나대모로서 감점 요인이 되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. 최소한 이준석이 아닌 다른 당대표가 있었다면 당내 분란은 없었을 것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. 자, 물론 당내 갈등은 언제나 있고 어느 당에서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면서 하나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라고 당대표라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틈만 나면 당 중진들이랑 싸우고 최고위원들이랑 싸우고 심지어는 당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출을 하고 자, 이게 그동안 이준석이 보여줬던 당 대표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당 안팎에서 이런 이준석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쏟아졌지만 지금도 이준석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이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운다면 2년 뒤 있을 총선 더 가까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저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